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렸습니다. 2023년 12월 13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조정받았죠? FMC 약간 우려감 이런 것들 우려감보다는 동결이 거의 확정적일 것 같은데요. 고전에 이제 좀 소강 국면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 CPI는 무난하게 발표가 됐고 계속 이제 물가의 하향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부분도 크게 시장에서 우려하는 어떤 포인트까지는 아니다는 측면을 우리가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시장은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지수를 내려앉혔고 그 지수 내려앉은 것 때문에 다른 종목들도 좀 영향받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어떻게 보면 좀 사고 싶었던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내년을 좀 빛낼 바이오주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또 상반기 시장 주도 섹터 스마트 머니들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시장 정리와 함께 필승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0.97%, 1% 정도 빠졌어요. 코스닥도 1.2% 빠졌으니까 양시장 모두 1% 내외 정도 하락폭을 좀 보였고요. 거래대금 코스피 쪽엔 7.3조, 코스닥이 10조로 좀 나왔죠. 네. 하락 종목 수가 이제 두 지수 모두 이제 2배 이상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약세 기조 흐름들을 뚜렷하게 좀 보여줬고 수급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소폭 좀 매도했지만 큰 폭은 아니었고 선물도 3,800계약 정도 매도면 외국인의 큰 폭은 아니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48조 고객예수금에 신용융자잔고는 17조 4천억. 큰 변동은 없었고 오늘 그 미국장은 어제 나스닥 기준 0.7% 상승했고 다우랑 S&P는 0.4%대 상승 보였습니다. 오늘 니케이 증시하고 대만은 강보합, 홍콩하고 상해가 한 1% 정도 빠졌고요. 한국 증시도 1% 내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올라가다가 뚝 밀렸네요. 이거 장기 이평선을 완벽하게 돌파해서 추세를 강화시키는 흐름까지는 아직 나타나진 않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강한 흐름까지는 좀 전개지는 않고 있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뚝뚝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흐름 보이다가 오늘 좀 밀렸네요. 그래서 2차전지가 브레이크를 좀 거는 그런 형태였고 헬스케어 업종도 장기평 어제 굉장히 의미 있었죠. 480일 이평선 돌파했는데 오늘은 반락하는, 그렇다고 추세 꺾였다 이렇게 좀 보긴 어렵고요. 2차전지 업종이 21선 깨면서 반락하는 좀 세게 빠졌죠. 2차전지 업종 지수가 3.78% 빠졌으니 꽤 많이 빠진 부분이고 KLX 반도체 업종 지수는 보합 정도.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가 그냥 밀어내린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게임 플랫폼도 지수보다는 그래도 방어적이었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그리고 LG엔솔이 좀 맞았죠. LG엔솔이 3.4% 빠지면서 뚝 밀리니 시총이 100조짜리가 이제 3% 밀리니 이렇게 됐고 시총 상위 이렇게 2차전 종목이 빠지니까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다 이제 빠지는 흐름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가 5% 내외씩 빠졌고 LNF도 5%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 저항을 받는, 매물대 저항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다른 업종에서는 크게 그렇게 좀 빠지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이제 플러스 양봉 흐름을 좀 보여줬고 삼성 SDS도 상승세 계속 이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증시 쪽에서는 오늘 셀트론 제약이 이제 1% 상승하면서 5% 주식 배당 발표가 됐죠. 셀트론 이제 500원에 또 현금 배당까지 한다는 소식. S 머티리얼즈는 신규 상장하고 그냥 연일 급등하는
오늘도 상한가를 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 상승으로 굉장히 강세를 띠면서 오늘 반도체 업종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나마 좋은 모습을 띄었고, 오르지 않았었던 그런 반도체 기업들 있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테크윙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좀 강세를 띄었고, 이격이 벌려져 있지 않은, 상승하지 않았었던 크게 종목들이 있죠. 테스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GST도 6% 강세, 두산 테스나도 3.5%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좀 많이 올라 있었던 STI라든지 DIT, 한미반도체, HPSP 이런 기업들은 좀 발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도체는 가동률 상승하는 흐름들이 거기에 이제 기반해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내는 종목적으로 좀 수급이 최근에 이제 붙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많이 오른 건 이제 차익실은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바이오 쪽에서는 HK 이노엔이 2.9% 상승했고, 레고캠바이오가 그래도 1.3% 상승, 한미약품도 보합 정도였고, 오늘 큐리언트가 바닥권에서 상한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이백도 6.9%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바이오도 뭐 대체적으로 오늘 좀 조정이었습니다. 예, 바이오 반도체가 그나마 좀 강했고, 2차전지 바이오는 좀 조정 성격이 짙었고, 자율주행 쪽도 오늘 뭐 대체적으로 좀 조정이었습니다. HL만두, 현대오토에버 이런 기업들, 넥스트 칩, 피런티어 대체적으로 이제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년도 유망 바이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레고캠 바이오 빼놓을 수가 없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ADC 강자해서 지금 빅팜이 가장 그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쪽은 이제 ADC 분야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탑티어 기업이고, 또 이제 기존 시장에 출시된 ADC 대비 우수한 효능과 안정성 기반으로 다수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당한 주목도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 다케다, 암젠, 중국 복성제약, 시스톤, 영국의 익수다 테라포텍,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의 총 12건의 기술 이전 체결했고, 총 이제 계약 금액은 6.5조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이제 기술 이전의 어떤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초기 임상이기 때문에 뭐 엄청 큰 규모의 기술 이전까지는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예. 하지만 이게 1상에서 2상 넘어가고 2상의 이제 결과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나올 때마다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증진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시스톤 쪽 올해 상반기 실적 발표 통해서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을 좀 보여줬고, 내년 상반기 내로 임상 1상 데이터가 학회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라는 점, 내년에도 모멘텀들이 다수 즐비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ABL 바이오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순매수 기조, 그리고 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버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중항체로는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중항체 ADC 이쪽으로 최근에 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ADC 파이프라인에 있다. ADC 페이로드로는 토포아이소머레이스 억제제로 불리는 DNA 회전 효소 억제제.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대박 터뜨렸죠. 네, 기술 이전 쪽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 보시면 BMS가 이중항체 ADC 84억 불을 베팅했다. EGFR 폐암 치료제 시장에 맞수를 던졌다 하면서 계약금을 8억 달, 야, 계약금이 거의 1조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그 ABL 바이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기술과 동사의 이중항체 개발 노하우를 통해서 차세대 기술로 여겨지는
이중항체 ADC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하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기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 당연하죠. 예, 비만 쪽 이제 국내 대표 비만 전문 제약사로 진화 중에 있다. 글로벌 메가 트렌드 GLP-1에 맞추어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과 대사질환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비만 이제 전문 제약사로 진화 중이다. 26년 말 혹은 27년 초 국내 상업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그래서 한미 약품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점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로셀인데요. 그 제약바이오 이제 신규 상장주 쪽에 이제 기업이고, 국내에서는 뭐 카티 치료제 선두주자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카티라는 게 이제 굉장히 또 유망하고 차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로서 결국 이제 요 다른 글로벌 제약사가 만든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이제 경쟁력들을 갖고 있는 공급 기간을 16일 단축. 이게 이제 사람에게서 뽑아가지고 이제 자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조 기간이 굉장히 길고 이제 부분이 큽니다. 경쟁사 기준으로 44일이던 공급 기간을 16일로 단축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병원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또 자체 GMP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연간 700명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카티와 차별되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결국 이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내년도 가시화된 상업화에 대한 이제 계획인데요. 내년도 임상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임상 결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중에 또 국내 허가를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25년 중 신약 허가를 이제 획득해서 상업화에 나선다. 지금까지 공개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이제 CR 71%, ORR 84%로 동종계열 약물 대비 효력 우위를 보이고 있고, 부작용 또한 킴리아와 유사한 수준. 그래서 효능은 더 우위에 있고 이제 부작용은 비등하다. 아직 최종 결과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허가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내년도 좀 관심권에 둘 수 있는 바이오 업종 내에 좀 유망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소식인데요. 오늘 통합 셀트리온이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주당 0.05주 5% 정도 되는 주식 배당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또 이게 성장주의자 이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자사주 매입까지도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 거의 최고 수준을 지금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배당은 회사가 성장하는 데 지지를 보내준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각 사회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된 것이다. 연말을 기점으로 통합 셀트리온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기업 가치와 글로벌 시장 성과를 극대화해서 주주들과 이익 공유를 강화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까지 진행하고 또 현금 배당까지도 하고, 결국 이제 이 자사주 소각까지 하면서 결국은 실질 배당 효과는 1% 규모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엄청나게 잘 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년도 CS 핵심 키워드 SDV 계속 이제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연초부터 상당한 또 파급력을 지니고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화두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25년까지 모든 차종의 SDV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계속 하고 있고, 이번 CES에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될 걸로 봅니다. 기아는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이 이제 슈퍼널과 함께 이제 UAM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요거에 대한 콘셉트 모델
뭐 시제품을 또 소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실증 들어가죠. 예, 여의도 뭐 공항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플라잉 택시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영화나 막 이런 데서 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날아다니는 거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내년 기대가 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연초부터 아마 시장에 좀 파급을 미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들,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드리잖아요. 기아라든지 현대, 또 현대차, 그리고 이제 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또 현대위아 이런 기업들, 또 현대차 그룹주에 연결돼 있는 또 많은 또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어떤 흐름 구도는 지금 계속 종목별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우리가 지금 주시를 하면서 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면 요 연속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발생하는데요. 뭐 대선 뭐 이런 정치 테마주 형태로 좀 가긴 하지만 이게 점 상한가 연속 간다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 공매도 금지의 효과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 시장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그냥 대놓고 마음 놓고 브레이크 없기 때문에 날려버린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손들이. 그리고 이제 꼭대기에서 잡으면 안 되겠죠. 대중들이. 아니, 여러분이 잡으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구도의 흐름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 장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내년 상반기 나타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반드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은 자주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급은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뭐 SK하이닉스 쪽으로 560억, 삼성전기 쪽으로 320억, 셀트리온 쪽으로 180억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왔고, 코스닥 쪽으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 반도체 쪽의 흐름이 좋았으니까요. 이오테크닉스, HPSP, 두산테스나, 오로스 테크놀로지, 반도체 쪽의 종목이 대부분이에요. PSK, 테스, 파크 시스템즈, 또 이제 인탑스는 이제 로봇 생산 쪽이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수급을 이제 붙이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내어줬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년을 빛낼 바이오주들, 또 상반기 시장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 현대차 그룹주, 뭐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이런 분야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스마트 머니들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 셋업을 완료했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시장은 무난했다고 볼 수 있어요. 1% 내외 지수는 약세였지만 2차전지 일부 바이오 쪽 이제 국한된 좀 하락이었고, 내년을 위한 전략들을 계속 실행해야 되겠죠.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